이렇게 지난 타깃주들 모두 점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하나 검거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포스코 홀딩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튬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만들어가고 있죠. 네. 철강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지구의 자원 맵을 다시 그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한때는 이제 단단한 철판으로 세상을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기차 속 리튬으로 좀 미래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자재를 단순히 사오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 캐고 가공하고 다시 산업에 공급하는 완결형 자원 플랫폼으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리튬 전쟁 속에서 새로운 패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호주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리튬 자원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호주의 대표 광산 기업인 미네랄 리소스와 손을 잡고서 그 워지나 그리고 마운트 마리온 광산 지분을 30%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연간 27만 톤의 리튬 정광 그리고 전기차 약 86만 대분의 그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투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분 참여가 아니라요. 포스코는 리튬 정광을 확보한 뒤에 직접 재련 사업으로 연결해서 자원, 소재, 제품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밸류체인 통합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광권을 100% 추가로 인수하면서 남미 리튬 벨트도 완성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리튬이 이제 매장된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리튬 가격 변동성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가 안정성과 그리고 장기 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뿌리는 여전히 철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 철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핵심 성장 시장에 맞춤형 제철소를 세우면서 현지 생산, 현지 공급 체제로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중국산 저가 철강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과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포스코만의 이제 방어와 확장 전략을 동시에 꾀한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최대 철강사 중에 하나인 클리브랜드 클리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철강 공급망을 직접 확보하면서 고율의 관세 리스크를 좀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래 성사 시에는 포스코는 이제 단순한 수출업체가 아니라 현지 동반자로서 격상이 될 거고요. 글로벌 철강 시장 내 입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올해 3분기까지 3개분기 연속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황 속에서도 이익 체질이 강화된 구조적 회복세가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또 다른 성장축은 당연히 뭐 2차 전지 소재인데요. 자회사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줄었고 에너지 소재 부분 영업이익률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EV 시장 확대, 거기다 수소에너지 사업 진출이라던가 리튬 가격 반등에 맞물려서 소재 사업의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이제 증권사들도 잇따라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중에 있고요. 3분기에는 일회성 리스크로 인한 실적 부진도 있었지만요.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에너지의 세축이 명확히 자리 잡으면서 체질이 개선된 기업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과거의 철강 사이클에 의존하던 포스코가 이제는 자원과 소재의 융합 성장주로 재평가받고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되돌림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눌림 구간에는 거래대금이 잘 줄어들면서 매물을 소화해줬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잘 강하게 붙어주면서 주가 역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도 외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요.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끝났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상승, 되돌림 구간을 만들어준 만큼요. 주가는 다시 한번 34만 원 선 정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철강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자원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진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 산업이 바뀌고 투자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데 리튬을 확보하고 철강을 진화시키면서 미래 에너지의 주도권을 쥐려는 이 거대한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 조정 속에서 진짜기에는 이런 구간에 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구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고요. 주가는 전고점이 34만 원 선까지도 시원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요. NC소프트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내 최대 게임 행사죠. 지스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네. 심태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다시 게임의 왕자로 향해서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리니지 신화로 국내 게임 업계를 평정했던 NC소프트가 이제는 이제 아이온2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서막을 열고 있는데요. 사실 2023년도서부터 이어졌던 실적 부진과 시장 불신, 그 모든 어두운 터널 끝에서 NC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는 이제 11월 19일에 NC소프트의 야심작인 아이온2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사전 예약은 시작 30분 만에 60개 서버가 전부 마감되면서 흥행을 조짐을 보였고요. 그리고 포커스 그룹 테스트에서도 기존의 MMORPG를 뛰어넘는다라는 호평을 받았죠. 이번 작품은요, 리니지식 과금 구조를 버리고 가벼운 수익 모델을 채택한 것이 특징인데 NC는 이제 매출보다 이용자 기반을 먼저 확보하겠다라는 철학을 내세웠고 PVP 중심이 아닌 PVE 컨텐츠를 대폭 강화해서 라이트 유저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이온2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신작이 아니라 NC의 체질 개선과 브랜드 회복을 위한 회심의 복귀작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는 이번 아이온2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아이온2 글로벌 버전을 시작으로 리밋 제로 브레이커라든가 타임 테이커즈 그리고 신더시티 등 총 3종의 신작을 연달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일 개막하는 지스타 2025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해서 미공개 신작 한 종을 또 전격 공개할 계획인데 내부 테스트 당시에 개발진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죠. 또한 이제 중국의 성취 게임즈와 공동 개발 중인 아이온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년 중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면서 동남아 북미 시장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완성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리니지 IP에만 의존했었는데 NC는 이제 완벽한 새로운 서사로 MMORPG 글로벌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신작 출시에 머무르지 않고 수익성 혁신의 근본을 결제 구조부터 바꾸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 결제 시에 30%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던 구조였는데 이 구조를 탈피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순환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은 오늘부터 적용을 할 거고 아이온2 같은 경우는 런칭 시점서부터 자체 결제 기본값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수익 개선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기술 플랫폼 회사 인수와 그리고 모바일 캐주얼 기업 두 곳을 M&A 확장하면서 게임 외에도 수익원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NC는 이제 단순한 게임사가 아니라 이제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좀 긴 조정이 나와줬었습니다. 긴 조정 이후에 이제서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단기 박스 돌파 초입에 위치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 이제 지스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온2 까지 출시가 되다 보니까요. 요번에 이제 단기 박스권 24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안착 시에는 게임주 중 특징상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자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다음 저항이 28만 원까지도 좀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시면 모두 주저앉았던 시기에 NC소프트는 잘 조용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익보다는 이용자, 그리고 과금보다는 재미. 이 철학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이온2 출시일은 단순한 신작의 날이 아니라요. NC의 부활 선언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임주의 봄은 바로 이런 전환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용의주 NC소프트였습니다. 신작 아이온2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도요, 24만 원 넘어서 2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죠.